오전 9시 북한 당 청사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김여정 동지 제1비서가 사라졌다. 과연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전화를 받는 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 휴대전화가 울렸죠. 15분 안에 집무실로. 통화는 10초로 끝났어요. 저는 씻을 시간도 없이 차를 몰았죠. 당 중앙위원회 청사까지 12분. 신호는 모두 무시했어요. 김여정 동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녀의 제1비서였어요. 공식적으로는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보좌관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숨쉬는 공기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그녀의 일정, 식사, 의상, 만나는 사람들의 명단, 그녀가 읽는 보고서의 순서까지. 저는 그녀보다 30분 먼저 일어나고 그녀보다 2시간 늦게 잤어요. 저는 4년간 그녀 곁에서 일했어요. 남편은 인민보안성 부상이었어요. 우리는 둘 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일했죠. 평양중앙구역 아파트, 해외 명품, 백화점 특별카드. 하지만 대가는 있었어요. 오늘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동철이 숙청됐어요. 어느 날 아침 김여정 동지가 차갑게 말했죠. 그의 부인도 연좌제로 처리되어요. 자녀들은 산골로. 저는 김동철 부부장의 아내를 알고 있었어요. 2달 전 함께 차를 마셨죠.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죄가 곧 그녀의 죄였어요. 그날 오후 김여정 동지가 해외 출장 준비를 지시했어요. 러시아 모스크바 3일 일정. 저는 수행 명단을 작성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바로 집에 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창문을 모두 닫고 앉아 있었죠. 보안성 내부에서 조사가 시작됐어. 무슨 조사? 나를. 김여정 동지 측근들을 조사하고 있어. 심장이 멎었어요. 남편이 설명했어요. 최근 김여정의 권력이 지나치게 불만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측근들을 파벌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당신도 위험해. 제1비서잖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김여정 동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죠. 그런데 지금 그 충성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일단 견뎌야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체제에서 폭풍은 지나가지 않아요. 폭풍은 사람을 집어삼키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2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김여정 동지였죠. 내일 아침 회의 전에 따로 보자. 예, 동지.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놨죠. 따로 보자.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깨어 있었어요. 뭐래? 내일 아침 따로 부른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봤죠.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어요.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이 3년 전부터 준비해둔 비상 가방. 중국 돈 5천 위안, 여권 사진, 브로커 연락처. 뭐해? 남편이 깨어났어요. 나가야 해. 어디로? 압록강. 남편이 벌떡 일어났죠. 미쳤어? 당신이 사라지면 나부터 잡혀가. 당신도 같이 가자. 안 돼. 나는 보안성 부상이야. 내가 사라지면 24시간 안에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져. 우리 둘 다 못 가. 그럼 어떡해?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당신 혼자 가. 나는 여기 남아서 시간을 벌게. 당신이 국경 넘을 때까지 안 돼. 같이 가자. 남편이 내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당신만이라도 살아. 나는 괜찮아. 어떻게든 버틸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새벽 4시 50분.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봤죠. 그는 울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미안해. 가.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택시를 잡았어요. 압록강 방향.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어요. 김여정 동지의 전화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었거든요. 새벽 6시. 평양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오전 9시 당 청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죠.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보위부 대좌가 남편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오전 10시. 인민보안성 부상 집무실에 보위부 요원 6명이 들이닥친 지 20분째였죠. 모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죠.
모른다고요? 당신 부인이 김여정 동지 제1비서인데 어젯밤 집에서 같이 잤는데 모른다고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없었어요. 연락은? 안 돼요. 휴대전화도 꺼져 있어요. 대좌가 비웃었어요. 보안성 부상이 부인 하나 관리를 못해요? 당신 부인이 지금 국가 기밀을 들고 도주했다는 거 알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문실로 모시죠. 같은 시각, 저는 신의주 외곽 어느 농가 창고에 숨어 있었어요. 브로커가 가져온 빵 한 조각을 먹으며 손이 떨렸죠.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5시간, 택시 3번, 버스 2번을 갈아탔어요. 검문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오늘 밤 12시에 강을 건너야 해요.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어요. 40대 남자. 이름도 묻지 않았죠. 보이부가 벌써 할까요? 당연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사라지면 1시간 안에 비상이 걸려요. 지금쯤 전국 검문소에 사진이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건너야 해요. 내일이면 국경 경비가 3배로 늘어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괜찮을까요? 브로커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동정도 위로도 없었죠. 당신 남편은 이미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쯤 당신 소재를 대고 있겠죠. 안 되면 고문당하고 대도 고문당해요. 어차피 둘 다 죽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감상에 젖지 마세요. 당신이 살고 싶으면 남편 생각은 버리세요. 평양, 보이부 신문실. 부인이 왜 도망쳤을까요? 대좌가 담배 연기를 남편 얼굴에 뿜었어요. 모릅니다. 김여정 동지가 직접 지시하셨어요. 제1비서가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 한다. 체포하라. 그런데 그 여자가 사라졌어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당신 아니겠어요? 보안성 부상, 국경 경비 상황 다 알죠. 검문소 약한 곳도 알고, 브로커 연결도 할 수 있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대좌가 옆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원이 남편의 손가락에 펜치를 가져다 댔죠.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부인 어디 있어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펜치가 손톱을 물었죠. 밤 11시 30분. 압록강 둑. 저는 브로커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어요. 달이 없는 밤이었죠. 좋은 조건이라고 브로커가 말했어요. 저기 보이죠? 강 건너편 불빛. 저게 중국이에요. 300m. 헤엄쳐서 10분이면 닿는 거리. 경비병은 지금 교대 시간이에요. 20분 공백이 생겨요. 그 안에 건너야 해요. 수영을. 못해도 건너야죠. 안 건너면 여기서 죽어요. 저는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12월. 물이 얼음처럼 차가울 거예요.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엎드려요. 브로커가 저를 땅에 눕혔죠. 군용 트럭이 두 끼를 달려왔어요. 서치라이트가 강변을 훑었죠. 제 길 벌써 경비를 늘렸어. 브로커가 이를 갈았어요. 어떡해요? 지금 바로 가야 해요. 저 트럭이 지나가기 전에. 지금요?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요. 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강물로 걸어갔죠. 차가운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적셨어요. 뒤돌아봤어요. 북한 땅. 저 너머 평양에 남편이 있었어요. 신문실에서 고문당하면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을 남편. 빨리요.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저는 물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얼음장 같은 강물이 온몸을 감쌌죠. 숨이 막혔어요. 팔다리를 움직였어요. 헤엄쳤어요. 앞으로만. 그때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경비병이 우리를 발견했죠. 총소리가 울렸어요. 물속에서 총알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미친 듯이 헤엄쳤죠. 강 한가운데. 이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계속 가요. 멈추지 마요. 브로커가 옆에서 소리쳤어요. 총소리가 계속됐어요. 하지만 어둠이 우리를 숨겨줬죠. 50m, 30m, 10m.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이 닿았어요. 저는 진흙 위에 쓰러졌죠.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일어나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브로커가 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뒤돌아봤어요. 강 건너편. 북한 땅에서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 빛을 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 미안해. 울 시간 없어요. 가야 해요. 브로커가 저를 일으켰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북한을 봤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조선중앙TV는 다음과 같이 보도해요. 반역자 박철민에 대한 인민재판이 진행됐어요. 중국 단둥.
싸구려 여관 침대에 앉아 북한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구해준 불법 위성 수신기였죠. 화면에 남편이 나왔어요. 수의를 입고 머리는 삭발되고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그의 얼굴은 피멍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거의 떠지지 않았죠. 피고인 박철민은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김모의 국외 도주를 방조하고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어요.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 한 대역 죄인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총사령에 처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형장. 남편이 기둥에 묶였죠. 총살 집행조가 소총을 들었어요. 저는 TV를 끌 수 없었어요. 총소리가 울렸어요. 남편의 몸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고개가 떨어졌죠.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화면을 그냥 봤어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울음도 나오지 않았죠. 그냥 공허했어요. 봤어요? 브로커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당신 남편은 처음부터 희생양이었어요. 당신을 잡지 못하면 남편이라도 죽여야 체제 위신을 세우니까요. 제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이 체제가 미친 거죠. 브로커가 가방을 던졌어요. 짐 싸세요. 오늘 밤 단둥 떠나야 해요. 왜요?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당신 사진 넘겼어요. 현상금도 걸었어요. 미화 5만 달러. 여기 있으면 3일 안에 잡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로 가요? 남쪽. 한국까지 가야죠. 어떻게요? 단둥에서 베이징, 베이징에서 쿤밍,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 거기서 태국 넘어가면 한국 대사관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저는 TV를 다시 봤어요. 화면에는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남편의 총살은 이미 끝난 과거였어요. 가겠어요. 밤 11시. 단둥역. 브로커가 건네준 가짜 신분증을 쥐고 기차를 탔어요. 베이징행 야간 열차. 12시간 거리. 좌석은 화물칸 근처 제일 구석이었어요. 브로커가 일부러 고른 자리였죠.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베이징역에서 내리면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서울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눈이 온다던데요 라고 대답하세요. 알겠어요. 절대 다른 한국어 쓰지 마세요. 중국 공안이 한국어 들으면 바로 의심해요. 브로커가 내 손에 중국 돈 2,000위안을 쥐어줬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껴 쓰세요.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브로커가 돌아서다 멈칫했어요. 당신 남편, 마지막까지 당신 소재 안 됐어요. 보위부가 뼈마디를 다 부러뜨렸는데도. 그래서 총살당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살아남으세요. 그게 당신 남편이 원하는 거예요. 브로커가 사라졌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단둥 불빛이 멀어졌죠. 압록강이 보였어요. 4일 전 제가 건넌 그 강. 누군가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중국 중년 남자. 담배 냄새가 났죠. 어디 가세요? 저는 심장이 멎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베이징요. 출장이에요? 네. 무슨 일 하세요?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의심하는 걸까요? 무역 관련 일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봤어요. 휴대전화 화면에 뭔가 사진이 떠 있었죠. 제 얼굴이었어요. 북한 보위부가 배포한 수배 전단. 화장실 좀. 저는 일어나려 했어요. 남자가 내 손목을 잡았죠. 잠깐만요. 끝났어요. 여기 좀 보세요. 남자가 휴대전화를 내밀었어요. 제 수배 전단 사진. 이거 당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눈, 코, 입 다 똑같아요. 남자가 일어섰어요. 그의 손이 주머니로 갔죠. 휴대전화로 신고하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가방에서 브로커가 준 과도를 꺼내 남자의 옆구리에 찔렀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제 손이 그의 입을 막았죠. 조용히 해요. 소리 지르면 죽여요. 저는 제가 한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믿었죠. 그의 눈에 공포가 떠올랐어요. 휴대전화 주세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 창밖으로 던졌죠. 화장실로 가요. 지금. 남자를 끌고 화장실로 갔어요. 다행히 복도에 사람이 없었죠. 화장실 안에서 남자를 밀어넣고 문을 잠갔어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여기 있어요. 나가면 죽여요. 저는 과도를 그의 목에 댔어요. 알았어요.
밖으로 나와 문을 잠갔어요. 손이 피로 물들어 있었죠. 화장실에서 씻었어요. 물이 빨갛게 변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4일 전까지 김여정 동지의 제일 비서였던 여자. 지금은 사람을 찌르는 여자.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이미 죽었어요. 압록강을 건널 때 죽었죠. 지금 살아있는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12시간 후 베이징역 플랫폼에 내렸어요. 인파 속에 섞였죠. 누군가 어깨를 쳤어요. 서울 날씨가 어때요? 중국 여자였어요. 30대 초반. 눈이 온다던데요. 따라오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해요. 통일부 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어요. 2024년 3월 17일 압록강을 건넌 지 47일째 되는 날이었죠. 베이징에서 쿤밍까지 기차로 3일,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버스로 2일, 국경을 넘을 때 중국 공안에게 발각돼 5만 위안을 뇌물로 줬어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정글을 도보로 3일, 브로커 없이 혼자, 구글 지도 하나 들고, 뱀을 받고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고 강물을 마셨다가 이틀간 설사로 죽을 뻔했죠. 태국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까지 택시로 40분. 대사관 정문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경비원이 저를 안으로 데려갔죠. 조사를 받았어요. 2주간 국정원, 통일부, 경찰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김여정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왜 탈북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자유예요.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받으시고 정착금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죠. 남편은 왜 죽어야 했나요? 6개월 후 서울 관악구 원룸 월세 35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정착금으로 낸 돈이에요. 방 크기는 평양 아파트 거실만 했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급 9,860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게 벌었어요. 손님들은 저를 그냥 편의점 알바로 봤어요. 4개월 전까지 김여정의 제일 비서였던 여자인 줄 아무도 몰랐죠. 그게 좋았어요. 어느 날 밤 술 취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아가씨, 북한에서 왔어? 말투로 들킨 거예요. 네. 힘들지? 여기 적응하기. 네. 근데 여기가 낫잖아. 거기보단.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술을 사고 나갔죠. 여기가 낫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원 선생님도 정착 도우미도 TV 프로그램도.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럼 왜 당신은 매일 밤 악몽을 꾸나요? 1년 후 저는 탈북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죠. 어느 날 한 여자가 물었어요. 언니는 왜 탈북했어요?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거든요. 살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아니었어요. 저는 도망쳤어요. 선택이 아니라 도주였죠. 복잡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죠. 남편과 제가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 탈북할 때 가방에 넣었던 유일한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울었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해. 미안해. 2년 후. 현재.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탈북민 정착 지원 NGO.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새로운 탈북민들을 도와요. 은행 계좌 만들기, 휴대전화 개통, 집 구하기. 제가 2년 전 겪었던 모든 혼란을. 어느 날 한 여자가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선생님, 저 남편을 북한에 두고 왔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울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밤, 한강 다리 위. 저는 가끔 이곳에 와요. 강물을 보며 생각하죠. 2년 전 저는 압록강을 건넜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얼어붙은 강물을 헤엄쳐 넘었죠. 자유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저는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남편을 두고 온 죄책감, 김여정을 배신한 공포,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이 모든 게 저를 묶고 있어요. 자유는 강을 건넌다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NGO 동료였죠. 언니, 내일 새로 온 탈북민 가족 상담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네, 갈게요. 통화를 끊고 강물을 다시 봤어요. 남편은 죽었어요. 저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제 소재를 밝히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서져도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를 버리고. 이것이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생존이에요. 그리고 생존의 대가는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이죠. 강물이 흘러요. 끊임없이. 저는 다리를 건넜어요. 내일도 살아야 해요. 남편이 목숨으로 지켜준 이 삶을. 2025년 12월, 서울. 저는 아직도 악몽을 꿔요. 꿈속에서 저는 압록강을 건너고 있어요. 뒤에서 남편이 불러요. 여보, 같이 가자. 저는 돌아보지 않아요. 계속 헤엄쳐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저는 깨요. 땀에 젖어서. 자유는 얻었지만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살아요. 그게 제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